네, 오늘 시장은 그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르지 못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고, 또 유럽 증시가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또는 코메르츠방크 등의 은행주들이 15% 정도 전후로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까지도 이제 그 여파가 미쳤고요. 금융주들이 또 빠지면서 지수를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지역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런 뱅크런 사태들이 결국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이라든지 또 보험사들의 어떤 수익이나 자산 평가 손실 증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만들고, 특히 유동성에 대한 어떤 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진을 남기면서 미국 정부와 재무부와 그리고 FRB의 공동 선명을 통한 예금 전액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유럽 증시 급락을 했는데, 이것이 아시아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FRB와 재무부에 대항하지 마라.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대로 순응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한 그런 이런 긴축에 따른 어떤 효과죠. 악영향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불과 2, 3일 사이에 주말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는 진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여진이 있는 법이고요. 지금은 그 여진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갔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 외국 매도가 오늘 잠깐 나오기 전에 봤더니 선현물 모두 포함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 말미 내지는 조정 지선 저점 근방에 들어갔을 때 한 2조 원 정도 전후에 외국인 매도와 함께 장대 음선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단기 목표치 조정 목표를 터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늘 정에서부터는 또 이제 너무 더 패닉 자체에 빠지지 말고, 어차피 FRB나 미국의 그 재무부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번 그 미국의 긴축 사이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긴축의 종료, 강제 종료 버튼이 눌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금융 부분에 추가적인 긴축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미국만 사실은 이제 안정화 조치를 펴는 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일본을 포함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 그 금융시장 안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유 종목의 포트들도 이제 시장 수익률이 안 좋은데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익 났던 레이가 이제 수익 다 까먹은 그런 상태고요. 또 이 부방 같은 경우도 수익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주가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제는 지수의 이와 같은 하락 때문에 가치주인 LG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건 부방 차트입니다. 일차적으로 오다가 슬쩍 쉬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조정이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여기 라인에 이렇게 그걸 보면은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전후에 기술적인 저점을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고가 3,200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37,05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풍산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풍산홀딩스가 포트에 있습니다. 근데도 또 풍산을 또 갖고 온 것은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긴축을 강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물 부분에서의 어떤 버블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FRB의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는 그런 안정화 대책도 함께 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FRB의 그런 목표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과거에도 보면 시스템 안정이 우선이거든요. 물가라는 것은 물가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건 시스템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똑같은 일이
폴 볼커 시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80년대에도. 네, 그래서 그때도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방은행들 파산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이 갑자기 FRB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행위는 이제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과거에 그렇게 금리를 내렸던 것도 민주당 정권이었었습니다. 지금도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체로 완화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죠. 따라서 긴축은 이번에 시스템 위기의 발발로 인해서 결국 그 긴축 사이클은 종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긴축이 종료됐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소위 이 금리는 이제 각종 자산 가치에 대한 할인율로 작용을 하는데 높은 할인율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로 풍산을 갖고 왔고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뭐 동전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도 뭐 물론 만듭니다만은 동전은 구리로 만들죠. 그래서 구리도 이제 만들고 또 뭐 각종 탄 여기서 보시면은 방산 사업 부분에서 소구경과 대구경에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금이라든지 이런 탄약 만들고 또 소전이라고 그래서 동전이죠. 동전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과 또 우리나라가 꾸준히 이제 탄약을 비축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은 그 계속해서 안정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실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해 4조 3천억 매출에 2,40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해는 4조 3천억 매출에 2,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이제 PBR 0.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PER은 5배에 불과하니까요. 사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또 성장주의 시대로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그런 종목 쪽보다는 가치주들의 재평가되는 그런 게 훨씬 더 유효하다. 왜?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 자료 잠깐 보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산입니다. 그래 풍산의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때마침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 종목을 픽한 것은 아니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38,000원에 있던 걸 46,000원에 올렸고 방산 사업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 왜? 지금 이 전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과거에 쌓아놨던 탄약들을 다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탄약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비축 식량처럼 탄약도 비축을 하게 되는데 그 비축분들이 소진이 되면서 탄약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은근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진되는 탄약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축 탄약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이 특히 탄약을 생산하는 소모품이죠. 일종의 소모품 내지 부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풍산도의 좋은 사업의 호기가 거의 그 큰 전쟁이 벌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마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가장 많은 큰 전쟁이고 많은 탄약 소비를 한 그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 풍산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와서 이 종목은 뭐 예를 들면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해외로 진출하고 또 미국도 지금 부족한 비축분을 우리나라 밖에 지금 충당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폴란드에 탄약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폴란드는 지금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풍산에 대한 어떤 향후의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른 건 어쩔지 모르지만은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다. 왜? 글로벌 군비 경쟁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을 이전부터 상당히 좀 좋게 봤었던 기업인데, 네. 자, 요즘에 이제 이 중국이 물론 이제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우선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네. 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구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올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아까도 제가 한번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재를 했던 역할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우디가 원래 이제 약간 친미 성향이 강했던 국가에서 이제 약간 친중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이 군비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예산 증가에 대한 부분들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점 보셨고 이게 경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글로벌 성장이 저성장 국면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높고 본격적인 경기 화랑도 아닌데 이상하게 구리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이제 전쟁 위기가 있거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예산안 통과가 진행이 됐는데 국방 예산이 특히 이제 중국의 또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 괌 기지나 또는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을 6조 원 정도 증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이제 방어적 관점에서 군비 경쟁이 계속 된다는 거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다시피 이 탄약을 우크라이나 이제 영토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비축 탄약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꾸 구리를 사야 돼요. 뭐 물론 텅스텐이나 이런 것도 사겠지만 그래서 두 금속만 보면 됩니다. 구리와 텅스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건 약간의 전쟁 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42,000원, 2차 목표치는 55,000원, 손절은 34,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